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유병장수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가암 통계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했을 때 국민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암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암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명의의 건강 비결 폐암 4번째 시간. 오늘은 폐암 전문의 이진수 원장님과 함께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수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수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것도 평균 수명까지 80일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네. 그때까지 못 사시는 분은 그렇게 안 걸리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네. 우리가 암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지금까지는 암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럼요. 걱정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삶을 포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이 그러세요. 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암 안 돼요? 걸리는 사람 법. 암에 걸리기 전날까지만 사시면 암은 절대 안 걸리는데 그러면서 우리 욕심은 네.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암 걸리더라도 당연히 올 거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이가 들면 흰머리 나고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가지고 산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조기에 발견돼도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진료를 제일 힘든 하시면서. 거요. 제일 힘든 거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자나 보호자가 완치를 바라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그때가 제일 힘들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치료가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네. 더 이상 하겠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인데 이제 희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온 다음에 이 프로그램 EBS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느 네. 방송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네. 그 환자가 재발을 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3, 4개월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니 다 나았다고 해서 TV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나빠져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느냐 왜 죽느냐 해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뭐 거짓말했다 뭐 얘기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가지고 산다고 그랬지 완치됐다고 안 했는데 환자는 보호자들은 완치됐다 증상이 없으면 완치됐다고 그러고요. 네. 이 그런 것들이 가슴이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폐암 하면 이진수 원장님을 떠올리거든요. 폐암에 대한 궁금증 이진수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폐암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쭉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폐암,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죠?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이 네. 검진하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채용하는데 엑스레이 찍었던 이상이 있어서 발견하신 분도 있지만 폐암 증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기침이에요. 네. 기침인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자주 기침을 하게 되니까 뭐 담배 때문에 그럴 거야 하는 것도 있고 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뭐 갑자기 안 아프든 어깨가 아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증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뽑자면 뭐니 해도 흡연이죠. 담배겠죠. 네. 담배 흡연이고 또 두 번째로는 간접 흡연.
네. 세 번째는 흡연, 네. 네 번째는 3차 흡연입니다. 네. 근데 이 담배가요, 참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건 옛날에는 그랬고요. 예. 요즘에 담배 못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맞아요. 말아요. 요즘은 그래야 돼요. 네. 예. 어떻게 하면 담배를 좀 끊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네. 의지인데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 의지의 발로로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많이 피지 않으신 분들은 콜드 터키라고 해서 의지를 끊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네. 선언해서 내 담배 끊겠다. 특별히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담배 피시면 따님한테 가서 내 아빠 오늘부터 담배 끊기로 했다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면은 이제 보건소나 금연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 도움 받을 수 있고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그 금연 센터를 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네. 1544 9030입니다. 1544 9030. 1544 9030인데 금연 성공입니다. 네. 아, 금연 성공 네. 9030. 알겠습니다.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때요? 우리 폐암 치료법 발전하고 있습니까?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이제 새로운 치료제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앙암 등록분부에서 그 매년 통계 내고 있는데 2010년도에 5년 생존율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안 됐지만 10년 전보다는 한 7%, 12.7%에서 19.7% 증가했으니까 네.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이 개발되면서 치료하면서 사시는 분들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주변에서만 해도 암에 걸렸다 하면은 얼마나 남았대? 이렇게 묻거든요. 예. 환자 본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질문들은 과거에 살다가 돌아가신 사람들 통계일 뿐이고 네. 현재 살아계신 사람의 통계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얼마나 남았나요? 하면은? 네. 뭐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 궁금하셨죠? 우선 폐암은 전염된다 라는 게 있어요. 전염 안 돼요. 전염되면 제가 의사로서 폐암 환자 치료할 때 피해야죠. 네네. 그게 절대 전염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담배를 같이 피는 사람 같이 살면 담배 연기에 노출돼 가지고 같이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걸리는 것이 딱 시차를 둬서 하는 거고 동시는 아니겠지만 이제 얼마만큼 많이 노출됐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폐결핵을 걸렸던 분들은 그 자리가 폐암으로 대체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오해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폐 결핵을 앓았던 그 상처, 상흔 자리에서 폐선암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담배에서 폐결핵하고 상관없이 걸린다는 거죠. 네. 뭐 미국에서도 폐암 환자 굉장히 많은데 폐결핵은 거의 없는 나라에서 생기는 거니까요.